안녕하세요. 중고차 박차입니다.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부동산 가치도 내려가고 있고 뭐 코인, 주식 할 거 없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좀 사기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를 사거나 판매를 하실 때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중고차 박차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차를 판매를 하려고 위탁으로 맡겨놨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피해를 어떻게 입으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9월달에 차 어떤 걸 위탁했어요? GLE 63 AMG를 신형을 이제 판매하겠다고 위탁 판매를 맡기신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위탁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다른 사람들 판매를 하려고 차를 달라. 이제 위탁 맡겼는데 차가 안 나가니까 다시 차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한 2주 동안 계속 미루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상사 차를 팔았는데 그 차에 대금을 받고 상사한테 입금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유용을 해서 제 차를 그들한테 안심담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심담보? 네, 거를 줬다. 네. 그래서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랑 영상을 찍으신 분 이외에 다른 분이 피해자가 한 분 더 있는데요. 시간수는 이제 그분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AMG GT 벤츠 차량이죠. 이 차량을 8,700만 원을 주고 이 딜러한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딜러가 AMG GT를 8,700만 원을 받아놓고 차를 안 주고 6천만 원은 상사에 넣어요. 그리고 2,700만 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융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AMG GT 피해자는 나는 8,700만 원을 줬는데 차도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는 것도 아니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내 돈 빨리 갖고 와 이러면서 난리가 났으니까 딜러 이 사기꾼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랑 영상을 찍었던 GLE 63 AMG 모델을 위탁을 맡겨놓은 차량을 이 차량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안면도 없어. 이분은 그냥 내 차 팔아주라고 위탁을 맡겼는데 이 차량을 이분한테 담보로 맡겨요. 그러면서 안심담보라는 이 이름은 자기네들이 지은 것 같아요. 안심담보라는 위약서를 체결을 하고 이 차량을 그냥 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AMG GT 피해자한테 GLE 63을 줘버려요. 그리고 GLE 63 AMG를 맡겨놨던 이 피해자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차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내 차를 계속 안 파니까 차 갖고 와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 2,700만 원 돈 사고를 쳤어. 그래서 이 GLE 63 AMG를 너가 모르는 사람한테 담보로 일단 물건을 맡겼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GLE 63 AMG 위탁을 맡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내 차 팔아달라고 맡긴 거지 담보로 맡기라고 차량을 준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연락처를 달라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고 그 사람도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중간에서 이제 돈이 없어진 거니까.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담보 자양수를 해결을 하고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내가 제공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거 한 거 아닌가. 빨리 해결하라. 그때 해결하겠대. 근데 그게 기간이 뭐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사한테도 전화해서 왜 당신은 액션을 안 해? 그 상사 딜러증을 받나보고 받았더라고. 이 딜러가 사건 나자마자 상사에서는 이제 사원증을 받았다. 그렇죠. 자기네들 생각도 사니까 자기네들 책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직인으로 뭐하러 계약서를 쓰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상사야 가압류 걸렸어요? 네. 네. 그래서 행동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나왔어요.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받았어요. 이게 뭘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대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근데 마침 웹스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위치가 뜬 거예요. 같이 가서 차를 가져왔죠. 주차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 앞뒤로 다 말아놨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키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와서 키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차량을 하면서 왜 제 차를 담보로 가요?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차가 이제 일로 갔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점유권이라는 게 생겨서 이분이 만약에 이 차량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냥 무단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권리행사 방해라는 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함부로 못 가져옵니다. 이제 이분도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권리행사 방해죄를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서는 담은 두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찰서 내에서도 경찰분들이 좀 나뉘었대요. 어떤 분들은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권리행사 방해를 받을 수가 있냐 해서 경찰분들도 조금 의견이 나눴다고 하고 변호사분들한테도 좀 약간 자문을 구했는데 받아봤자 기소유예 정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AMG GT 피해자분이 내가 차 점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가져갔어요 하고 이 피해자가 이 피해자를 신고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 신고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 이 딜러한테 사기를 당한 거지 이분한테 사기를 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고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큰 상사, 그 상사를 믿고 갔는데 네.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게 처음에 전화 오니까 누구냐고. 다른 상사 대표님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수입차를 많이 건드렸을 거고 상사도 규모가 크다 보면 많은 내공이 쌓여있을 거예요. 한두 번 이런 걸로 뭐 1억짜리 2억짜리 사고 터진 게 아니었을 테니까 2,700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사건이 여러 개다. 2차 말고 다른 포르쉐 차가 포르쉐 차도 뭐예요? 다른 포르쉐 차도 사기쳤더라고요. 이 딜러가? 네. 저희한테 오신 피해자분이 얘기하시기로는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으로 사기를 피해를 받으신 분이 한 분 정도 더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수입차를 건드리는 이런 딜러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요즘에 보이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좀 건드렸다가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오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돈이 없어지거나 해서 이 돈을 자기네들이 돌려막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가잖아요. 2,700 때문에 행사보험을 당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유를 내가 2,700 줄 테니까 상사 피해 차주 내려서 만나자. 내가 2,700 준비할게. 그래갖고 이 신분증, 그다음 와이프 신분증, 와이프랑 나랑 같이 운동을 빌리는 걸 하나. 제가 그거를 받아보고 더 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제 뒤에 육상이 팔렸다고 매도 인감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때 신분증을 보내왔어 어떤 여자분. 근데 내가 이거 왜 보내냐? 돈 입금도 안 됐고 입금 받고 차를 줘라. 그랬더니 차를 안 산대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와이프예요? 와이프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700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 내가 왜 내기도 있더라고. 네. 주위 가서 해달라고 하셨을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랬더니 거짓말만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이거 황당했던 계속 항상 하루에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도 어디에 선택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님이 사게 되는 이 사람한테 처음에 거예요. 여러 개 하셨어요. 그때 그 딜러한테 람보르기니를 살 때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46대나 있네? 저도 차를 3대를 바꿨어요. 일 자체를 저 정도로 했을 정도면 잘했던 사람인데 뭐 평판은 좋더라고 처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딜러를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차량들도 많이 매입을 했고 일단 지금 그래서 AMG GT 피해자분도 고소가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GL63 AMG 이분도 저희랑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주에 고소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딜러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기 사건이 제가 아는 것만 3건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랑 영상을 찍었던 분이 이제 중고차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있다고 그 부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 만나고 싶었던 건 어차피 제가 해결을 어떻게 했고 네네네. 요즘 뭐냐면 그런 상사들이 좀 더 자기애들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줘야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주의보를 좀 준다면 피해는 생기지 않잖아요. 저희가 영상을 올려서 한 명이라도 사기 피해를 받으실 뻔한 분이 안 받으시면 그걸로 이제 좋은 거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피해를 봤는데 내가 지금 일한테 해줘야지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도 맞지만 그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사기라면 사기 친구로 나한테 메꿔주면 나는 괜찮지만 또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계속 돌려받고 돌려먹는 네, 이게 본인들이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라는 것 자체는 위험하다. 위험한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차량의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매입가보다 위탁가가 좀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관련되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차를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차를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했을 때 발생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내 차를 파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차를 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중고차 사기가 굉장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일반 분들이 이제 믿고선 거래를 하셨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조심하시고요.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년 동안 수십 명의 사기꾼들을 잡았고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구독자분들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할 생각이고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